그 여자는 공포와 혼란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발버둥 쳐보았지만 혼란의 늪속에는 디딤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머릿속은 뜨겁고 부푼 진흙으로 가득 차버렸다. 마침내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마침내 내 연극이 속임수가 탄로나고 만 거야. 탄로나고 말았어. 속임수를 썼던 죄로 나는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나를 고문할까? 아니야. 고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백해버리겠어.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지. 물론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러면 나에게 자백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셈이지. 그들은 백화점을 끼고 돌았다. 그들은 차도를 건너질러 갔다. 도중에 차도의 복판에서 차가 몇 대 지나가기를 기다리느라고 잠깐 걸음을 멈춘 동안 사내는 문득 날씨가 몹시 덥죠 하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여자에게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중얼거림 같았다. 차라리 사내가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통해서였다. 여자는 빼내려 하고 사내는 놓치지 않으려 하는 두 손은 몹시 미끄럽게 마찰되어 있었고 그 움직임이 문득 눈에 띄이자 현주는 마치 사내가 자기를 애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휘말려 드는 것이었다. 사내는 손을 묘한 형상으로서 그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즉 사내는 엄지손가락의 끝을 나머지 4개의 손가락 끝에 맞대어 일종의 고리를 만든 것이었다. 그 고리 속에 현주의 가느다란 손목이 갇혀있는 꼴이었다. 그 고리는 여자의 손목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헐렁하였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사내 손에 그 섬세한 조작이 그 여자의 마음에 들었다. 공포 속에 안심이라고나 할까? 그 여자는 그런 걸 느꼈다. 그 여자는 손목을 빼내기를 단념하였다. 그러자 그 고리가 점점 오므라들어 움직이기를 멈춘 여자의 손목을 아프지 않은 한계 안에서 조이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문득 자기의 손과 사내의 손이 그 땀에 젖어 미끄러운 틈으로부터 생명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북소리처럼 둔중했고 생선의 아가미처럼 가빴다. 사내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아닌 전혀 낯선 생명이 지금 막 땀에 젖은 손과 손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러자 그 여자의 공포와 혼란은 더욱 말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여자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다니 오해하지 마시오.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사내는 침착하게 나직나직 말했다. 사내의 목적지가 가까운 다방이나 최악의 경우 파출소쯤이려니 생각하고 있던 현주는 사내가 회연동 골목 속에 새로 단장한 지 오래지 않은 듯한 2층 건물 속으로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그리고 고개 한번 돌려보는 법 없이 자기를 끌고 들어섰을 때는 너무나 놀라서 아래턱만 덜덜 떨 뿐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관이었다. 자, 그만 울어. 이젠 경찰에 가서 강간했다고 고발해도 돼. 난 감옥에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거든. 당신의 팔뚝이 몹시 매끄러워 보이더군. 내 손 속에 넣고 만지고 싶었어.
당신을 그냥 지나쳐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인가? 굉장히 더운 날이지. 그만 울어요. 여름에 울면 감기 걸린대. 사내가 말할 게 있다던 것은 대강 그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엔 그 여자는 그 일을 단순한 봉변으로 돌려버리고 싶어 했다. 자기의 죄의식과 어떤 불량배의 무도한 욕구가 우연히 부딪혀서 튀긴 불똥이었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려 했다. 남편 아닌 다른 사내의 몸이 자기의 몸에 닿았던 점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건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따위의 일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는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그 사건이 망각되어지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시일이 갈수록 그 일이 그 여자에게 남기고 간 흔적은 뚜렷해졌다. 마치 피와 고름과 살덩이가 범벅이 되어 뭐가 뭔지 형체를 알 수 없던 상처가 오래 후엔 한 가닥의 허연 흉터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듯이 그 사건은 그렇게 그 여자의 내부에 자리 잡혀 간 것이었다. 그 사건이 생긴 데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불량배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날 그 육교 위에서 손목을 잡힌 사람은 그 불량배였는지 자기였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는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었다. 마침 한 사람이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자기는 그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를 데려다 주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곳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의 정확한 줄거리라고 그 여자의 의식은 말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확실히 그 사내에게 매달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믿음직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았다. 타성이 그 여자에게 불어넣어준 그 사내에 대한 저항을 사내는 얼마나 멋있게 꼼짝할 수 없도록 때려 뉘었던가. 쉴 줄 모르고 솟아나 온몸을 목욕시키던 땀은 그 여자의 이곳이 패배의 쓰라림에 흘린 눈물은 아니었던지. 그러나 그 여자의 외면적인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남편과는 20분 간격으로 은행에 출근하였고 은행에선 두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접촉을 피했고 부득이 말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엔 박 선생님 미쓰리 했다. 하루 일이 끝나면 남편은 을의 다른 남녀 행원들과 함께 문을 나섰고 그 여자 역시 다른 남녀 행원들 틈에 끼어 문을 나섰다. 그 후에 그들이 집에서 만나게 되는 시간은 대중 없었다. 어느 날 밤늦게 그 여자는
중앙극장에서 영화의 마지막 회를 보고 명동 입구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탔다. 바의 여급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은 현주는 차가 출발할 때까지 차창을 통하여 내려다 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 거리가 그 여자에게는 어쩐지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것이었다. 이 거리는 그 여자가 일하고 있는 은행의 이웃이었다. 그러므로 대낮이나 초저녁의 이 거리에 대해서는 그 여자도 익숙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거리는 왜 이렇게도 낯설어 보이는 것일까?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초조한 걸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명동 안쪽의 상점들이 모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려버렸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버스 안 가득히 술 냄새가 풍기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유치하게 화려한 차림의 여급들이 거리낌 없이 쌍소리를 높은 음성으로 제잘대며 버스에 오르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이 거리의 어디로부터 지금 자기의 귀가 듣고 있는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일까? 누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왜 이 거리에서 지금 공포와 혼란의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일까? 마침내 그 여자는 그 모든 소리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찾아냈다. 거리의 여기저기서 사내들이 지나가는 여자의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 눈에 띄인 것이었다. 아까부터 자기가 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임을 현주는 깨달은 것이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에게 말을 붙인 사내들을 따라갔고 어떤 여자들은 가지 않았다. 그 여자들의 대부분이 여급이라는 건 차림새로 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사내를 따라간 여자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봐서 낯선 사내와 동행한다는 일에서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않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버스 속에 앉아서 창을 통하여 그들을 발견했을 때 현주는 자기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도 공공연하게 많다는 사실을 하나의 충격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